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염연석 회계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퀴즈를 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 회사가 직원도 고용하고 수출도 하고 돈을 많이 법니다. 이 번 돈을 가지고 이 가족들은 배당을 할지 사내 유보해서 재투자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사내 유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과세당국에서 사내 유보했으니까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주들은 어리둥절 하겠죠? 나는 배당받을 게 아니라 이 돈 모았다가 재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할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이 유보해 놓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넌 나중에 배당 받을 거잖아. 나중에 배당 받을 거니까 지금 미리 배당 받았다고 치고 세금을 내 라고 세금을 부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 받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2020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이런 세금인데, 이게 바로 이름하야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라는 새롭게 신설된 세금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모여서 차린 법인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배당이라고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로서 징수하는 그런 황당한 세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그런 법인을 말하는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인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유사법인이다 라고 정의해서 이 법인이 이익이 나서 세금 낼 거 내고 남는 금액, 이걸 사내유보 혹은 이거를 회계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고 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보소득에 대해서 적정 수준만큼 배당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로서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보소득이 어떤 금액을 말하는 거냐면요, 각 사업연도 소득, 2020년이면 2020년, 2021년이면 2021년에 벌어들였던 총 소득에서 이 과언업금 이자라는 것은 그 해당 법인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는데 그걸 국가에서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얹어주는, 그걸 바로 과언업금 이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자는 더하고 만약에 그 법인이 과거에부터 결손이 있었다 그러면 그 2월 결손금을 빼주고 또 납부했던 세금을 뺀 금액을 유보소득이라고 하고, 이 적정 유보소득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소득에다가 실제 배당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더한 금액의 50%와 그 법인의 자본금의 10%, 둘 중에 큰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금의 10%까지는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내 유보 금액이 있으면 자본금의 10%까지만 최소한 인정해주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요,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에다가 각자의 지분율 해서 이 배당 소득세를 매기는데,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회사에 이익이 났는데 이익 중에서 자본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빼고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인 걸로 간주해서 법인은 그 주주들에게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가는 그런 세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비상장 중에서도 큰 회사들, 비상장 대기업들만 타겟으로 해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 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현금도 없는데 세금만 내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요 간주 배당으로 해서 세금을 먼저 떼가고 실제 배당을 받을 때 지금 미리 원천징수된 금액은 나중에 차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정말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나중에 가서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먼저 떼가는 이미 요거와 비슷한 과세 체계가 있습니다. 그 세금은 큰 회사들이 너무 현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니까 그 사내 유보 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하면은 과세를 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인센티브 제도로서 조세 정책을 쓰는 것에 반해
지금 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세금은 정말 뭐 근거가 없어요. 내가 사내 유보 금액을 배당을 할지 재투자를 하기 위해 유보할지는 회사 주주들의,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달린 문제인데, 배당도 아닌데 배당인 걸로 그냥 보고 세금을 먼저 떼가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세금이다.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 중 뭐 건설회사 같이 좀 우량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타겟이 돼서 세금을 부과될 거다 라는 게 지금 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부자 증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 아니니까 부자한테 세금 더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뭐 별다른 조세 저항 없고,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대기업들, 비상장 대기업들만 타겟으로 해서 추가로 증세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 통과된 건 아닌데 그냥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기재부에서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반박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다. 또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생산적 그리고 합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거라고 합니다. 제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세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